아이고, 저걸 누가 사겠어. 돈 주고 치료비까지 대야 하는데. 경기도 파주 가축 경매장.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철창 안에서 떨고 있는 상처투성이 진돗개 한 마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순간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살게요. 9살 소년의 한마디가 경매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처받은 개와 외로운 소년. 이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두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외곽에 자리한 가축 경매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주요 거래는 대부분 끝난 상태였고 몇몇 농부들만이 마지막 품목들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경매장 한편에는 각종 농기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닭장과 함께 몇 마리의 동물들이 철창 안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품목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쪽으로 향했지만 그다지 관심 있어 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죠. 진돗개 암컷, 추정 나이 5살입니다. 다리에 부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만 진행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고 저걸 누가 사겠어라며 혀를 찾고 다른 이는 돈 주고 치료비까지 대야 하는데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철창 안의 진돗개는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얀 털이 아름다웠을 법한 개였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었고 털도 윤기를 잃은 채 거칠어져 있었죠. 시작가 10,000원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한번 외쳤어요. 10,000원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중석 뒤쪽에서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죠. 9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년이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게요. 최우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작은 몸에서 나온 말은 경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봤어요. 부모는 어디 있는지, 정말 이 아이가 개를 사겠다는 건지 의아해했죠.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진행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정말 살게요. 우비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께서 용돈으로 주신 소중한 돈이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애가 무슨 개를 키워라며 혀를 찾고 다른 이는 부모가 뭐하는 건지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우빈의 시선은 오직 철창 안의 진돗개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개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더욱 몸을 웅크리며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우빈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마치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의 자신처럼 말이에요. 저 개가 저를 필요로 해요. 우빈의 말에 경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진지한 목소리와 깊은 눈빛에 어른들도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진행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럼 10,000원에 낙찰됩니다. 경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최민석은 우빈이 철창을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빈아, 이게 뭐야? 아버지, 제가 개를 샀어요. 이름은 설기예요. 우빈은 철창 안에서 떨고 있는 진돗개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얀 털이 눈송이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 개에게는 더 따뜻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설기라는 이름에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 놓인 철창 안에서 설기는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우빈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철망 사이로 내밀어 설기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설기는 우빈의 손길조차 피하며 더욱 구석으로 몸을 밀어넣었죠. 우빈아,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던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아직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뭐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 앞에 차가 멈추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 이윤정이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온 우빈과 민석을 맞이하려던 그녀의 얼굴은 철창을 본 순간 굳어졌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윤정아,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정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미 우빈에게 향해 있었죠. 우빈아, 설명해봐. 이게 뭐야? 엄마, 제가 산 거예요. 설기라고 해요. 우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철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상처투성이의 말라깽이가 된 개의 모습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아픈 거 아니야? 다리도 절뚝거리고 우빈아, 개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거실로 들어선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설기는 여전히 철창 안에서 떨고 있었고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이윤정은 팔짱을 끼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엄마, 우빈아,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 알지? 걔는 장난감이 아니야. 매일 밥을 줘야 하고 산책도 시켜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해. 그리고 저게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치료비만 해도 얼마나 들지 몰라. 우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경매장에서 설기를 본 순간의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치 자신과 똑같이 외롭고 상처받은 존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빈아, 아빠도 엄마 말에 동감이야. 개 키우는 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 내가 학교가 있는 동안에는 누가 돌봐줄 건데. 제가 다 할게요. 학교 가기 전에 밥도 주고 돌아와서는 산책도 시켜줄게요. 용돈도 모아서 사료 살게요. 우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윤정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우빈아, 내 의지는 알겠어. 하지만 걔는 10년, 15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야. 지금 당장의 마음만으로는 안 돼. 그때 철창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기가 다친 다리를 바닥에 대려다가 아픈 기색을 보인 것이었어요. 우빈은 즉시 철창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기야, 아파? 괜찮아, 내가 있어. 설기는 우빈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윤정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제발요, 엄마.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책임질게요. 우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진지한 표정에서는 어른스러운 면이 엿보였어요. 민석과 이윤정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이윤정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일주일만 해봐.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지켜볼 테니까. 만약 제대로 못하면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우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설기는 여전히 철창 한 구석에서 사람들을 경계하며 떨고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모든 가족이 알고 있었죠. 일주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후 우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으로 향했어요. 설기는 여전히 철창을 나오려 하지 않았지만 우빈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앞에 앉았죠. 설기야,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야. 처음 며칠 동안 설기는 우빈이 다가오기만 해도 철창 안가장 구석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빈은 무리하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철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의자를 놓고 그곳에 앉아 설기와 시간을 보냈죠. 오늘은 뭘 해줄까? 아, 책 읽어줄게.
우빈은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이었어요. 우빈의 목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기는 처음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우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어요. 잎삭은 정말 용감한 닭이었어. 설기야, 너도 용감해질 수 있을 거야. 이윤정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우빈의 성실함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정말 매일 빠짐없이 설기 곁을 지켰고 사료를 주고 물을 갈아주는 일도 스스로 챙겼죠. 우빈아, 밥 먹어야지. 조금만 더요, 엄마. 설기한테 책 다 읽어주고 갈게요. 사나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빈이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갔을 때 설기가 철창 밖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전히 마당 한 구석 창고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철창을 벗어난 것은 처음이었죠. 설기야. 우빈은 너무 기뻐서 뛰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다가가면 설기가 놀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설기는 조심스럽게 우빈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변화를 목격했어요. 설기가 물그릇에 직접 코를 대고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빈이 없을 때만 몰래 먹고 마셨는데 처음으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물을 마신 거였죠. 얘가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네. 민석의 말에 우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주일 약속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정말 희망적이었거든요. 아빠, 설기가 저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빈은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설기는 창고 앞에 우빈이 깔아둔 낡은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우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우빈이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으로 나가자 설기가 고개를 들어 우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빈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몇 걸음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설기야, 나 따라오는 거야? 우빈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설기는 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우빈의 뒤를 따랐어요. 비록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는 우빈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일주일 약속 마지막 날 저녁, 우빈이 설기에게 저녁 사료를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기가 처음으로 우빈 앞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설기가 꼬리 흔들었어요. 우빈의 외침에 이윤정과 민석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설기는 이미 다시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우빈의 기쁨은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분명히 꼬리 흔들었어요. 이윤정은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우빈이 보여준 책임감과 설기의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우빈아, 내가 해냈구나. 그날 밤 설기는 담요 위에서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빈도 창문가에서 설기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첫걸음이었죠. 설기와 함께한 지 보름이 지나자 우빈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면 설기와 함께 마당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이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설기의 다리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고 있었죠. 설기야, 오늘은 저쪽 언덕까지 가볼까? 우빈이 가리킨 곳은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야트막한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에 사용하다가 버려진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민석이 젊은 시절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였죠. 설기는 우빈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처럼 바짝 경계하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빈과는 3-4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빈이 멈추면 설기도 멈추고 우빈이 걸으면 설기도 따라 걸었죠.
창고에 도착한 우비는 호기심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거미줄이 가득했고 낡은 농기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썩은 나무 판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우와, 여기 정말 오래됐구나. 우빈이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닥 나무 판자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우빈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창고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우빈의 비명소리가 고요한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 바닥은 생각보다 깊었고 썩은 나무 판자들이 무너지면서 우빈의 다리 위로 떨어졌어요. 특히 굵직한 널판지 하나가 우빈의 오른쪽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죠. 아파, 도와주세요. 우빈은 다리에서 올라오는 심한 통증에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집에서 떨어진 곳이었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집까지 들릴 것 같지 않았어요. 우빈은 스스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 위에 널판지가 너무 무거워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설기는 창고 입구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우빈을 찾아 창고 주변을 맴돌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설기는 창고 입구에 코를 대고 우빈의 냄새를 맡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자신도 떨어질까봐 망설였습니다. 설기야, 도와줘. 우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설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설기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커다란 짖음을 터뜨렸습니다. 왈, 왈, 왈. 설기의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치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설기는 창고에서 집 쪽으로 몇 걸음 뛰어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짖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집 쪽으로 뛰어가서 짖기를 반복했죠. 집에서 농기구를 정리하던 민석은 처음에는 설기의 짖는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개들이 가끔 짖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설기의 짖음이 계속되고 그 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지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설기가 왜 저렇게 짖지? 민석이 마당으로 나와보니 설기가 집과 언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빈이가 어디 갔지? 민석이 설기를 자세히 보니 설기가 자꾸 언덕 쪽을 바라보며 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우빈과 관련된 일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설기야, 우빈이가 어디 있어? 민석이 물어보자 설기는 즉시 언덕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도 급하게 설기를 따라 뛰어갔어요. 창고에 도착한 민석은 바닥이 무너진 창고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빈을 발견했습니다. 우빈아! 민석은 급하게 창고 안으로 내려가 우빈의 다리를 누르고 있던 널판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우빈의 다리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아빠, 무서웠어요. 괜찮다, 아빠가 왔어. 설기가 알려줬어. 민석이 우빈을 안고 창고에서 나오자 설기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빈과 가까운 거리까지 온 것이었어요. 우빈은 설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기야, 고마워. 내가 구해줬구나. 그날 밤 이윤정은 우빈의 다리에 파스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우빈이 방에서 자도 돼. 설기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설기는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와 우빈의 침대 곁에 누웠습니다. 우빈은 설기의 따뜻한 털을 만지며 잠에 들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우빈을 구해준 설기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으로 퍼졌어요. 마을 이장님이 민석에게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부녀회 모임에서 화제가 되었죠. 유기견이 주인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개가 사람을 구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작은 개가 얼마나 간절하게 짖던지.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파주시청 직원 중 한 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역 소식지에 작은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지역 방송국 기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우빈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마당에서 설기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설기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으로 창고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죠. 우빈아, 이쪽으로 와봐. 아버지 민석이 우빈을 불렀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여자 기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빈이. 저는 경기방송 김하늘 기자입니다. 설기와 우빈이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기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빈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빈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설기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은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빈이 설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우빈이 창고에서 구조된 그날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장면들이었죠. 설기는 여전히 카메라를 경계했지만 우빈이 곁에 있으니 그럭저럭 참아주었어요. 설기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고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빈의 솔직한 대답에 기자와 촬영팀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9살 아이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성숙한 답변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녁 뉴스에 우빈과 설기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방송국 홈페이지 댓글에는 감동했다는 글들이 줄줄이 달렸죠. 아이와 강아지 모두 서로를 구해준 것 같네요. 유기견 입양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빈이 정말 기특하다. 어른들도 배워야 할 마음가짐이네요. 뉴스 영상은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린 것이 수십만 명이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설기와 우빈의 기적 같은 만남이라고 부르며 공유했죠. 며칠 뒤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강소의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빈이 아버님. 뉴스 잘 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보호소에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강소희는 따뜻한 목소리의 소유자였습니다. 보호소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유기견들을 돌봐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녀는 우빈과 설기의 이야기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호소에 간 우빈과 설기를 본 강소희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 경매장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게 같아요. 강소희는 우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설기와 우빈이 보호소의 홍보대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정기적으로 보호소를 방문해서 다른 유기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자는 제안이었죠. 우빈이와 설기의 이야기를 듣고 입양 문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빈은 설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기도 우빈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좋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빈의 담임 선생님이 동물 보호에 대한 특별 수업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우빈이 반 친구들 앞에서 설기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만들었죠. 우빈아, 설기를 어떻게 돌봐주고 있니? 매일 산책도 하고 책도 읽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설기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우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우빈이 이렇게 진지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몇몇 친구들은 자신들도 유기견 입양을 부모님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우빈아, 우리도 설기 보러 놀러 가도 돼. 당연하지. 설기도 친구들 만나면 좋아할 거야. 우빈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설기를 통해 우빈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도 깨달았죠. 그날 밤 우빈은 설기와 함께 마당에 누워 별을 바라봤습니다. 설기야,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지.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설기는 우빈의 손을 핥으며 답했습니다. 두 친구의 여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설기와 우빈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파주시 동물보호센터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을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강소혜 씨 계시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소희가 나오자 할아버지는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기사에 나온 게 혹시 원래 이름이 눈송이였나요? 강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기의 원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 부부와 새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눈송이가 맞나요? 강소희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개의 눈빛과 귀 모양이 설기와 똑같았거든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영수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5년 전까지 설기를 키웠던 원래 주인이었어요. 눈송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박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눈송이가 우리 전부였죠.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박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도 큰 병을 앓게 되었다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눈송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친척들이 걔는 못 키운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보호소에 맡겼는데 그 이후로 계속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소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박영수가 눈송이를 데려왔을 때의 일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눈송이를 보호소에 맡겼고 눈송이도 주인이 떠나는 것을 알고는 슬프게 울었었죠. 그 이후에 눈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연락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강소희는 조심스럽게 설기의 그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입양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일, 학대를 당했던 일, 그리고 결국 경매장까지 가게 된 경위를 들려줬어요. 박영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거군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강소희는 우빈과 설기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경매장에서 우빈이 설기를 입양한 일, 설기가 우빈을 구해준 일, 그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줬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빈이라는 아이가 우리 눈송이를 구해준 거군요. 박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강소희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우빈이네 가족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눈송이, 아니, 설기가 아프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봉투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금을 모아둔 것이라고 했어요.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싶지만 설기가 저를 보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강소희는 박영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설기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었거든요.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강소희는 우빈 가족을 만나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우빈은 설기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설기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빈이가 잘 돌봐줘서 그런 것 같아요. 강소희는 우빈 가족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자는 것이었어요. 설기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개들을 도와주고 입양을 원하는 가족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자는 계획이었죠. 설기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개들에게는 설기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정과 민석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우빈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설기야, 우리가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자. 설기는 꼬리를 흔들며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빈 가족은 매주 토요일마다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설기는 처음에는 다른 개들을 경계했지만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무서워하는 개들에게 설기의 존재는 큰 힘이 되었어요. 설기가 우빈과 자연스럽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다른 개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강소혜 선생님, 설기를 보면 희망이 보여요. 우빈의 말에 강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기는 이제 단순히 구조받은 개가 아니라
다른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비는 설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설기야, 내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함께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자. 설기는 우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다른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설기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개들을 경계하던 설기가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로 들어온 유기견들에게는 마치 선배처럼 다가가서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어느 토요일, 보호소에 특별한 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뒷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견이었어요. 이름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바람이는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했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바람이는 아직 사람을 믿지 못해요. 사고 이후로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강소희의 설명을 들은 우비는 설기를 바라봤습니다. 설기도 바람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설기야, 바람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빈의 말에 설기는 조심스럽게 바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람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설기가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설기는 바람이 옆에 조용히 누워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기해요. 바람이가 저렇게 다른 개를 받아들이는 건 처음이에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기가 바람이의 휠체어를 끌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바람이가 움직이기 어려워하자 설기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설기가 정말 특별한 개구나. 이제 완전히 구조견 역할을 하고 있어. 강소희의 말에 우비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설기가 단순히 구조받은 개에서 다른 생명을 구조하는 개로 성장한 것이었거든요. 이 무렵 우빈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호소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돌보며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죠. 엄마, 저 나중에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설기처럼 아픈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바람이 같은 장애가 있는 동물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요. 이윤정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빈이 설기를 통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우선 근처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윤정의 제안에 우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침 동네에 있는 사랑동물병원에서 어린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우빈은 설기와 함께 일주일에 2번씩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동물병원에서 설기의 역할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치료받기를 무서워하는 동물들을 설기가 달래주는 것이었어요. 설기가 옆에 있으면 다른 동물들도 훨씬 안정감을 느꼈죠. 설기가 있으면 치료가 훨씬 수월해요. 마치 동물 전문 상담사 같아요. 수의사 선생님의 말에 우비는 설기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설기는 이제 완전히 치료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설기를 대하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석은 이제 설기를 진짜 가족처럼 여겼어요. 저녁이면 설기와 함께 마당을 산책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설기야, 오늘도 고생했구나. 우빈이랑 봉사활동 다녀왔다며. 이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기 전용 그릇과 침대를 마련해 주었고 날씨가 추우면 옷까지 입혀주었어요. 완전히 둘째 자식을 돌보는 마음이었죠. 설기도 우리 가족이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설기는 우빈과 이윤정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설기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민석의 말에 설기는 꼬리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빈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설기가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우빈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기는 더 이상 구조받은 유기견이 아니었어요.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자
다른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설기는 우빈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내일 만날 새로운 친구들을 생각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설기의 새로운 삶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여정이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설기와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강소희에게서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소에 새로 들어온 강아지 한 마리를 임시 보호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 강아지는 달래라는 이름의 작은 믹스견으로 어미와 헤어진 채 발견된 새끼였죠. 달래는 아직 2달밖에 안 된 새끼예요. 어미젖을 일찍 떼서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강소희의 설명을 들은 우빈 가족은 흔쾌히 달래를 맡기로 했습니다. 설기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다른 동물들을 돌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달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설기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평소 조심스럽던 설기가 먼저 달래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냄새를 맡아봤어요. 달래는 설기를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기의 따뜻한 털에 몸을 비비며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었죠. 우와, 설기가 달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빈의 말대로 설기는 달래를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가 밤에 울면 설기가 달려가서 옆에 누워주었고 달래가 밥을 먹을 때도 옆에서 지켜봐 주었어요. 특히 달래가 추워할 때면 설기가 자신의 몸으로 달래를 감싸주는 모습은 온 가족을 감동시켰습니다. 설기가 완전히 엄마가 되었네. 이윤정의 말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기는 이제 상처받은 개가 아니라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달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빈의 마음도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2마리의 개를 돌보면서 책임감은 물론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달래의 우유를 준비하고 설기와 달래를 함께 산책시키며 저녁에는 둘 다 건강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빈의 일상이 되었죠. 우빈아, 이제 정말 어른스러워졌구나. 민석의 칭찬에 우빈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설기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혼자서 개 한 마리 돌보기도 벅찼는데 이제는 2마리를 능숙하게 돌보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달래는 건강하게 자라서 정식 입양 가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소희가 연락해온 입양 희망 가정은 아이가 있는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달래를 보내야 한다는 소식에 우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달래를 보내기 싫어요. 설기도 달래를 좋아하는데. 우빈의 말에 설기도 마치 알아듣는 듯 달래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강소희는 우빈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우빈아, 달래에게 정말 좋은 가족이 생겼어요. 우빈이 내가 달래를 건강하게 키워줘서 이런 행복한 입양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우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설기도 달래를 위해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달래를 새 가족에게 보내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기가 달래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하차주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잘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달래도 설기에게 작은 혀로 인사를 했습니다. 설기야, 이제 너도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구나. 우빈의 말에 설기는 꼬리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설기는 이제 구조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을 구하고 도와주는 특별한 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달래가 새 가족과 함께 떠난 후 우빈과 설기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언제든 새로운 친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설기야, 우리가 또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설기는 우빈을 바라보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기는 여전히 우빈 옆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우빈아, 설기를 데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민석의 말에 이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 설기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비는 설기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설기는 제게 책임감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도 사랑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설기는 우빈의 손길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동물들이 있으면 계속 도와주자. 우빈의 제안에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설기처럼 상처받은 동물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설기는 우빈의 침대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빈은 설기를 안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설기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창문 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설기와 우빈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상처받은 생명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진짜 변화는 작은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